예린이 좀 늦는 것 같으니까 요거 예린이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더 시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지. 자, 너네 이번에 통계 쪽하고 피타고라스 쪽이 시험 나온다고, 그죠? 뭐원이에요? 통계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 두 개만 나와요? 그렇다던데? 진짜? 그것만 해도 양이 꽤 많아. 그 뒷부분 원과 비례 뭐 이래가지고 그건 아마 기말고사 때 그거 되게 어려워.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 힘들어요? 뭐? 원가 그거 안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요? 힘들어. 아 왜냐면 니네 지금 요 피타고라스 정리나 뭐 이런 것들 전부 삼각비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나오는 거야, 고등교육과정에. 예전에 너네 위에 애들은 바뀌기 전에는 안 나왔거든? 근데 니네는 나와. 그래서 니네 위에 학년들은 공부 어떻게 했냐면 3학년 2학기 끄트머리에 어떤 학교는 진도 나가지도 않고 막 이랬어. 삼각비 같은 거. 왜? 고등학교 가서 안 배우니까. 논과 같은 경우는. 이과 하면 뭐 새롭게 다시 배우면 되고 막 이런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천리킴도 한 걸음부터 하나씩 확인. 요번에 너네 통계 요거 이제 시험 보잖아, 그죠? 선생님 큰 그림을 다 그려주고 내용 정리 여기서 다 해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 기본적으로 통계라고 하는 거는 과정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연수야? 네. 그만 좀 쩔고 이제 좀 일어나.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깨어나. 저 그냥 물 마시면 돼요? 그냥 물을. 안 시원한 물? 요번 조금만 참으면 걔가 시원해질 거야. 좀 기다려봐. 통계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거를 수집하는 단계가 하나가 나와. 그 다음에 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분석하는 단계가 나와. 분석. 오케이? 어렵지 않죠? 마지막 게 사실은 이 통계라는 핵심이거든? 자, 자료를 수집을 먼저 해. 그 다음에 그 수집한 자료를 쭉 정리를 하죠. 뭐 도수분, 표, 계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정리를 하는 거야, 그지? 나는 막 수집하는 게 아니지? 자, 그렇게 수집한 걸 가지고 뭔가 이제 분석한다는 거야, 분석. 근데 이거 왜 하니? 심심해서 할까? 할 일이 그렇게 없을까? 자, 이거 왜 할까, 이거? 이 목적을 알면 굉장히 좀 편해지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 뭐냐면 요쪽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는 하겠지만 이쪽은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 여기까지 나와. 자, 마지막 거.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추정 좀 어려운 말이죠. 추정. 예측한다 이런 표현이야. 예측. 이제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제 시험 대비하면 진도 어느 정도 나가잖아? 그러면 매일매일 시험 볼 거야. 오는 날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시험 보고 채점하고 점검하고 다시 문제 풀고 이렇게 매일매일 시험 볼 거야. 한 20회 분량 정도 돼. 매일 시험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총정리하는 건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이런 가정을 좀 해보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수학시험을 이제 선생님하고 20번을 봤다고 너무 많으니까 일단 10번이라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그 10번 수학시험을 본 거를 뭐 100점 만점이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기준으로 자료라고 하는 걸 먼저 수집을 하는 거지. 근데 막 수집을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도, 수, 분, 포, 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표로 정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의 좀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쌤이 좀 건너뛰면 80점에서 뭐 85점까지는 몇 회? 뭐 예를 들어서 4회, 10번 중에 그 다음에 85점 이상, 90점 이하는 뭐 1회 그 다음에 90점 이상, 95점 이하는 뭐 예를 들어서 2회 이런 식으로 95점 이상, 100점 이하는 몇 점이 미만은 몇 점이냐면 총 10번 봤다 그랬으니까 3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죠. 선생님 이게 표는 아니고 대충 썼지만 그래서 수집한 자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수집을 한다. 이게 통계라는 단어의 첫 번째 과정이고 사실 여러분 요거까지는 이미 한 번 배운 적이 있어. 저학년 때.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부르죠? 계급이라고 부르죠. 요걸 뭐라고 부르죠? 도수라고 부릅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도수, 그러니까 개수지 사실은, 그지? 이렇게 계급 값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 예를 들면
너네가 이제 아는 것만 먼저 얘기해 볼게. 만약에 너네가 이 자료에서 10번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니? 82.5가 4회 곱하기 4, 그지? 그걸 계급의 중앙에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4번의 점수는 몇 점으로 계산하는가 우리가? 요 80과 85의 가운데에 있는 82.5라고 계산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얼마나 나누는 거야?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게 뭐야? 평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는 계급, 용어야 용어. 요거 수집할 때 계급, 도수, 계급값. 그 다음에 너네 그런 얘기도 나와. 뭐냐면 이 도수라는 말 안에도 상대도수라는 말도 들어봤어? 요건 어떤 표현이야? 요거는 비율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요쪽 계급 안에 있는 이 도수가 4잖아, 그죠? 근데 상대도수는 얼마야? 전체가 10명이니까 0.4, 0.1, 0.2, 0.3 이런 식으로 상대도수,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분수 형태야, 분수 형태. 예를 들어 전체가 10이고 그거 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상대도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수집을 한다라는 거죠. 또는 너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거 알죠? 정점들만 찍어서 이렇게 탁탁탁 연결하는 막대 그래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것들은 전부 요 도수를 표현하는 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름 붙여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통계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죠? 근데 이 수집하는 단계는 언제까지 이미 된 거야?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공부가 된 거죠. 자, 이번 교육과정은 너네 3학년까지 분석하는 데 있는데 선생님 이런 얘기 좀 할게요. 뭐 사실상 수치는 맞지 않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자, A라고 하는 학생이 수학시험을 10번을 봤어. 이제 자료를 수집하겠지. 근데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료가 가지는 성질이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 주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값이라고 불러. 따라 읽어볼래? 대표값. 그래,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자. 밥은 안 먹고 온 것 같은데. 자, 자료를 수집을 했지. 그럼 그 수집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 주는 값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표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값 중에 너네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10번의 수학시험을 받고 수집한 이후에 분석하기 위해서 평균이라는 걸 구해봤더니 평균이 95가 나왔어. 어떤 성질을 보여주는 거야? 얘 봐라 수학 좀 하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평균이 막 40 나왔어. 어떻게 될까? 이놈 찌질한 새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이런 성질들을 보여준다. 근데 이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작업을 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번 수학시험을 봤어. 평균이 95점 나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니? 얘는 학교 시험을 봐도 90점은 넘겠네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평균이 95가 나온 학생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추정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너 학교 시험 보면 40점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요걸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너네 혹시 그 점 보러 가본 적 있어? 엄마 따라서 점집에 가본 적? 아마 곧 가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또 무당집 데리고 가서 우리 애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당이 어떻게 하니? 관상을 째려보면 쌀 같은 거 탁 던지지. 쌀 탁 던지고 뭐 이렇게 탁 흔들면서 땅땅땅 뭐라고 하잖아, 그지? 그게 전부 뭐냐면 요거야, 요거. 무슨 얘기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공통점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는 대학교 갈 수 있어. 미리 축하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 찌질하게 안 해. 못하는 애들 있지. 뭐 이런 애들의 뭐 어떤 특징, 뭐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드러나는 특징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야. 너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니까 넌 대학교에 글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은 고교 과정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고 중학교 과정은 나오지 않는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쪽에 쓴 거 요거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봅시다. 대표값. 누가 안 했어? 누가 안 했어? 연수? 연수 10번 반복합니다. 시작. 크게. 대포? 빵! 대표값. 뭐라고 얘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값. 그런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 대표값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야? 평균. 근데 평균 말고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마 요건 여러분 좀 알고 있을 텐데 얘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듯. 자,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너네 평균 구할 줄 아니? 연습을 어떻게 구하는데? 도수를 다 더해하고 나누는. 자, 맞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자, 분산이라는 놈은 우리가 아직은 잘 몰라도 이 평균과 분산이라는 놈은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얘네 둘은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자, 계산 방식이 어떻다?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자, 먼저 얘기하면요.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놈을 제곱한 거, 그것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편차는 뭐냐? 자료값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뺀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차라고 얘기하죠. 편차. 근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평균 분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값 중에 하나다. 둘 다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둘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야. 똑같이. 근데 평균은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고, 분산은 편차 제곱이라는 놈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둘은 계산 방식이 똑같죠. 자, 선생님이 예제를 좀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이쪽에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자료를 선생님이 수집을 했어. 그랬더니 평균이 50이야. 평균이 50. 뭔지는 몰라도. 근데 얘가 48, 49, 50, 51, 52라고 하는 5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조작을 했으니까 A가 가지는 5개 자료의 평균은 얼마야? 50인 거야. 근데 선생님이 B라는 자료를 또 수집을 했어. 그랬더니 역시 평균은 50인데 얘가 90이고 100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빵이야. 이런 5개의 자료가 있다. 그럼 얘도 여전히 평균은 얼마가 될 거야? 50이 될 거야.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뭐다?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값이야.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평균이거든. 근데 한번 봐봐.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5개씩의 자료, 각각의 5개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수치화하기 위해서 대표값을 쓸 건데 특히 여기서 평균을 쓰지. 근데 위에도 평균이 50이고 아래도 평균이 50. 그러면 성질이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치? 수치상. 근데 얘는 어때? 성질이 같다? 그렇지 않잖아. 이 위에 거는 어떠니? 평균 50에서 어때? 그 근방에는 자료들이 많지. 즉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르다. 고만고만하다. 비슷한 놈들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100점이 시험을 봤어. 평균이 50이다. 물론 뭐 잘하지는 못한다 이런 성질도 있겠지만 거의 고만고만한 애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B반은 100점 만점이 시험을 봤는데 누군 빵점에, 누군 100점에, 누군 50점에 들수 장난 아니지. 차이가 되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런 거는 어때? 평균 가지고는 각각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대표값으로 성질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다? 분산이다. 그럼 여기서 찍기. 만약에 분산을 구한다면 A가 크겠니? 상대적으로 B가 크겠니? B가 상대적으로 더 크겠죠. 일반적으로 분산은 작은 쪽의 성질을 좋은 성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성질. 자, 확인. 자, 50인데요. 그죠?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평균을 빼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6개를 다 더하면 얼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이쪽에다 쓸까요?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이 총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얼마야? 빵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게 무의미하지. 그래서 편차를 있는 그대로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그놈을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4, 1, 0, 1, 4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0? 5로 나누면 2. 그게 이 A라고 하는 놈의 분산이야. 오케이? 자, 근데 B를 한번 볼까요? 자, 편차라는 거가 얘가 마이너스 50 왔어? 예린? 예린이 내용 좀 못 들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 수업 먼저 시작하고 저 강의 녹화 앞부분 거 해놓은 거 지금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하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확인 문자 날려주도록. 확인 문자다. 확인톡. 선생님 다 봤어요 라고. 오케이? 대답 없는. 자, 편차 마이너스 50입니다. 마이너스 40이고요. 0이고 40이고 50이죠. 근데 여전히 얘 편차의 합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야? 0이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제곱을 하는 거야. 25 빵빵 16 빵빵 16 빵빵 25 빵빵.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4 하나 빵빵이니까 2배 하면 8, 2 빵빵을 10으로 나누면 여기에서 얘의 분산은 얼마가 되는 게 결국 8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훨씬 어때? 크죠? 평균이 같아서 성질을 표현해 줄 수는 없었지만, 나타내 줄 수는 없었지만 분산을 구해봤더니 그 성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평균은 같았지만 분산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A보다는 B가 훨씬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그지? 차이가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 해볼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평균과 분산은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야. 똑같은 원리.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요놈스키 뭐라고 요거?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걸 우리가 분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선생님이 하나 좀 더 써볼게요. 똥똥 똥똥 표준 편차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대표값 때 또 나오거든요. 얘는 뭐냐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그 놈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A의 표준 편차는 얼마야? 표준 편차 A는 얼마야? 루트 2라고 말하는 거죠. B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될까요? 루트 820. 물론 이거 뭐 정리하면 뭐 나오겠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대표값의 하나인 표준 편차라고 말한다. 지금 선생님이 나열하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야? 대표값들이다. 뭐 하는 놈들이야?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값인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냐? 다른 것들이 더 나옵니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중앙값. 대표값 중에 또 뭐도 나오냐면 최빈값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최빈값. 자, 이 최빈값 한번 찍어보자. 이거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빈도가 높. 그렇죠. 도수가 가장
큰 자료값.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최빈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굿, 좋습니다. 그럼 찍어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가운데. 어떤 느낌의 가운데일까? 모든 수를 오른쪽. 모든 수를 아니고요. 자, 비슷한데요. 여러분 이게 헷갈려 얘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별표 요렇게 자, 요거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를 좀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를 넘기다 보면 9페이지 열어봐. 9페이지. 그 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2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에 뭐가 나와? 표가 하나 나오죠. 맞나요? 자, 거기 들어보시고, 자, 그 여기다 예제라고 쓸게요.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하고. 이쪽에는 뭐야? 턱걸이 횟수. 턱걸이, 그 다음에 이쪽은? 개수. 개수. 학생 수 아니고요?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 아, 이거 뭔가요, 이게? 괜찮은 거죠? 너네 혹시 과학에서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혹시 알아? 네. 뭐야 이거? 자부자. 뭐 이런 거 있어, 그지? 선생님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40명 애들이 앉아갖고 막 전부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이 얘네들 다 예장인가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 공부를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방향 따지고 이렇게. 뭐 그거 아니죠? 좀 더 집중. 자, 위에 있는 거 좀 불러볼까요? 6, 7, 8. 아, 또 있어? 11. 와, 그러면 여기서 질문. 초인이 턱걸이 할 줄 알아? 아, 턱걸이 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철봉에 이렇게 우리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야. 연수 턱걸이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몇 회 하는 거야, 초윤이는 보통? 안 해봤어요. 아, 니네는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매달리기 이런 거 하는 건가? 체육교과요? 저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아니면 오래 매달리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그런 하고 거 오도. 없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네 그것도 부활된대, 체력장. 참고로 입시에 어쨌든. 입시예요? 네.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다시 부활된다고 하더라고. 언제요? 어쨌든 눈이 톡 털어.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렇게 턱걸이 하나 으쌰 이렇게 해야 되고, 여학생들은 그게 힘드니까 오래 매달려 있기 몇 초 이상 이렇게 막 턱 빠지고 뭐 이렇게. 저희 그거 아는데 뭐? 오래 달리기랑 그 뭐지 50m랑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했었어. 자, 어쨌든 자, 학생 수 몇 명? 2, 3, 6, 5, 3, 2, 1 되나요? 자, 요 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쪽으로 여러분 오실까요? 자, 우리가 지금 자료를 수집했죠? 나름 이런 표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얘네들 왜 이렇게 쩔어왔어, 더위. 도수분포표 되겠지? 그래서 턱걸이를 했나봐. 그래서 총 학생이 몇 명이야? 22명이 합계가 2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턱걸이를 했나봐. 그래서 자료를 수집을 한 거죠. 근데 막 수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쁘게 자료 수집을 마쳤네. 자, 자료 수집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값을, 그죠? 성질이라는 것을 수치화해야 되겠지.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대표값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대표값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 분사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도 있다? 중앙값과 최빈값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최빈값은 뭐라고?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 좀 쉽게 얘기하면 도수가 제일 큰 거. 누가 제일 도수가 크니? 8번 한 애들이 제일 많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얼마야? 8이죠, 8. 도수가 가장 큰 거, 6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야, 8. 8번 한 애가 제일 많다는 거죠. 22명 중에서.
얘는 집중하시고 그 다음 이 중앙값인데 이 중앙값은 여러분 헷갈리니까 잘 봐. 이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 22명 있죠. 얘네들을 턱걸이를 했잖아. 그러면 등수를 매기는 거야. 1등부터 22등까지 쫙 이렇게 그래놓고 가운데 있는 등수애가 가지고 있는 자료값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중앙값이 얼마야? 9? 왜요? 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료가 6, 7, 8, 9, 10, 11, 12의 가운데 중앙은 9지. 근데 여기서는 9가 답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22명을 너네가 등수를 쫙 매겨봐. 1등 누적해서. 근데 이 중앙값을 가질 때 만약에 홀수명이 있잖아. 그럼 딱 정확히 가운데가 있겠지. 근데 지금처럼 짝수명이 있으면 가운데라는 게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11등하고 12등을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야. 그거를 중앙값이라고 말해. 오케이 말이? 왔어. 계속 해볼게. 야 그러면 12등하고 11등하고 어디에 있겠어? 누적해서 생각해볼까? 요거 3등까지죠. 요거 6등까지. 요거 딱 걸리네 여기까지가. 요거까지가 총 몇 명이야 이거? 11명이지. 그럼 22명 중에 11등은 턱걸이 몇 개 한 거야? 9개. 12등은 턱걸이 몇 개 한 거야 이제? 8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등수를 매길 때 1등부터 너네가 쭉 세울 때 특히 11등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짝수이기 때문에 12등 이렇게 해서 22등까지 있을 거 아니야? 등수를 매기면. 그러면 요 가운데라는 느낌이 이건 완벽하게 없고 11등, 12등이 중간이잖아. 근데 11등이 몇 개 있냐고 지금 9개 했잖아 턱걸이. 12등은 턱걸이 몇 개 했어? 8개 한 거잖아. 이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앙값을 8과 9의 중간 얼마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8.5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제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정리할게요. 너는 특히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그게 뭐냐?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분산. 세 번째, 표준 편차. 네 번째, 중앙값. 다섯 번째, 요거 가지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값들은 모두 뭘 말하는 뭐야? 대표값이다. 대표값. 특히나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좀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렇고. 특히 평균이나 분산은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어떤 방식이다?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근데 얘는 있는 그대로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지만 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편차. 다 더하면 항상 0이니까 그것도 안 돼서. 그럼 편차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을 내서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다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산이다. 그래서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를 특히 이제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건 특히 의미가 좀 없겠죠. 그러니까 제곱했으니까 다시 좀 루트를 씌워 오는 그런 느낌이야. 제자리로 오는 적당히. 적당히. 여기서 차라고 하는 건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느낌이지만 여기서 용어 정리 자체가 편차는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거. 그러니까 이거 음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며 그 다음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최빈값은 뭐? 말 그대로 도수가 제일 큰 자료값을 말하는 거고 중앙값은 그 도수들, 자료들 그런 거 조금 어느 정도 좀 무시한 상태에서 등수로 쫙 매기는 거야 애들을. 그래서 가운데 등수에 있는 애들의 도수, 그 계급을 확인하는 거죠. 자료를. 그죠? 근데 짝수명일 땐 이렇게 그 중간 딱딱 잘라서 그 둘 더해서 2로 나누고 홀수명이 됐을 땐 딱 고놈 점수가 고놈 자료값이 그냥 바로 중앙값이 된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러분 첫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 일단은 맞춰볼게요. 오케이?